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장 정리를 해보고요.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던 우리 증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35% 하락하면서 2,45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73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수급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먼저 살펴보죠. 오늘 하락을 이끈 건 기관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사들인 반면 기관은 4,124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와주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같게 코스닥도 개인들은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 89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09억 원어치, 289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꼽히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는 단연 AI죠. AI 열풍에 올라탄 관련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음원 관련주인데요. AI 열풍이 돌면서 음원도 이 AI의 열풍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자를 음악으로 바꿔주는 구글의 뮤직 기술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으면서 음원 업체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었지만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들 살펴보면 NH벅스, 지니뮤직, 드리머스 컴퍼니 등 음원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슈이자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 보유 물량이 의무예탁 기간 종료로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매물 폭탄이 나올 것이 우려가 됐지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로 받아들여진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면서 결국에는 0.79% 빨간불 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종목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마무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인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시 오늘 함께해 주실 반장님과 돌아왔는데요. 과연 2부는 어떤 반장님과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임상현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또 이렇게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앞서서 오늘장 브리핑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장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까요? 예, 자, 오늘장은 의외로 하루 정도의 현재 약간 급락이 왔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보다는 현재 단기 급락이
현재 지나가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하락이 멈춰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수요일 날 반전 가능성, 주말 강세 가능성을 약간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짧게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어떤 강의 내용을 해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문자와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은 저희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널 놀러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늘 올라오는 채팅들 읽고 있으니까 답장이 없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채널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숫자 5를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또 시장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강의를 들려주실까요? 예,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매매, 또 수익 매매 입장에서 언제 내가 이제 매수 타이밍에 뭐 들어가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오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밌게 어떤 흐름을 좀 타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5일간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5일에 대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시장의 흐름 또 종목의 흐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 부분들은 현재 5일선과 5일 주기 매매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5일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5일 주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기본이다, 단기 생명선이다 많이 들어봤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의외로 그 뒤에 붙어 있는 5일 주기, 시간 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하게 되면은 보다 더 강력한 단기 트레이딩의 현재 그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은 5일선과 21선의 5일선 외바닥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왔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바닥에 대한 부분들, 근데 바닥에서 일단 매수를 했으면은 뭐 현재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일선이 쌍바닥 패턴에서 현재 추세를 타고 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5일선 돌파를 하거나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스윙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5일선을 올라탔습니다. 단기 고점이고 조정이고, 그 다음에 5일선 찍고 다시 한번 가죠. 결국은 뭐냐면은 5일선과 5일 주기 매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단기 매수해서 여기 있으면은 5일선이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5일마다 또는 5일선마다 주가는 튀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5일선마다 튄다. 지지받고 튄다. 5일선. 그 다음에 5일마다 주가는 튄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합성을 하시면 된다. 약간 어려우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로보티즈에 좀 대한 겁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기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21선이 우하향, 그 다음에 5일선이 외바닥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돌파할 때 1차,
이차 도파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임상현 애널리스트 말대로 출발 캔들이 나타났다. 21선 돌파 시에 21선과 21선 위는 전혀 다른 색이기 때문에 정말 나타났네. 하나, 둘, 셋 하고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여요. 근데 이때로 돌아가서 대략적으로 막 15%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죠? 15% 이상 올라가고 했는데 종가로 우르르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면은 뭐 5% 이상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도 빠지고 그 다음날 빠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3일 전에 내가 팔았었는데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이제 파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그리고 날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5일선마다 그다음에 5일선마다 5일마다 튄다. 이거 튀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도 있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5일선마다 5일마다 튄다. 이 단 하나의 사실만 알게 됐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충분하게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한번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똑같은 겁니다. 5일마다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서 바닥에서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튀어주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5일선이 깨졌다. 5일선이 깨졌다. 이렇게 하고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했죠? 5일선마다 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출발 캔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 캔들이죠. 그래서 항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3, 4, 5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망치형 음봉은 뭡니까? 이 급락을 절반 회복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5일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바닥에서는 첫 번째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넘어갔네요. 일단은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차트 이제 매매를 했던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5일 주기 사이클 한번 크게 이렇게 튀어졌죠. 그리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5일선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는 5일 주기 사이클 보이고 다시 한번 이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 5일 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일선과 5일 주기의 어떤 종목의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은 3일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죠? 조정을 이틀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죠?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음봉이란 이유만으로 조정이란 이유만으로도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죠? 짧은 수익, 긴 후회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5일선마다 5일마다 튄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은 된다. 바닥에서는 5일이 깨질 수도 있다. 왜? 5일 주기이기 때문에. 요것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은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단 3일 상승은 단기 고점이란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매우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하나의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배웠죠. 5일마다 요거죠. 5일마다
또는 5일선마다 튄다. 요거 두 개의 원칙을 지켜주시면 되고 5일선이 깨지더라도 5일 주기 사이클이면은 단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요건데 요걸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또 자주 나오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방법은 뭐냐? 무조건 3일 상승 한 주가는 이틀 조정을 보인다. 상승 추세선. 그리고 올라간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3일 상승 이틀 조정. 그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급등은 스트레이트 연장 5일이 상승했을 때는 꼭지다. 단기 꼭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보시면은 좀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일 상승 이틀 조정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눌림목에 사는 겁니다. 그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봉이 3개. 그러죠? 음봉이 2개. 5일 주기. 그러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눌림목이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급등 5일은 매도짜리. 물론 매도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뭐 이렇게 시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 중요한 것은 3일 상승이 좀 해당이 있는데 연속 양봉이 아니라 중간에 갭상승 음봉도 포함입니다. 음봉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포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매매를 좀 했던 방법. 마인즈랩 초기 어떤 그 파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노란색에서 이제 그 마디맵의 방법에 대해서 파동 학습을 했습니다. 단기 고점이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고점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고점 제시했어요. 그리고 조정 후에 다시 간다 했는데 여기서 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안 들어갔어요. 다시는 이 종목. 그렇죠? 근데 조정을 보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이틀. 3일 상승 이틀 조정. 이 법칙을 알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3일 상승 이틀 조정. 이런 모습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일 주기 사이클의 매매에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힘이 더 좋은 부분들은 뭐냐? 급등주를 왜 놓치느냐 하면 자 보세요. 5일 주기죠. 근데 자 보세요. 이틀 3일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힘이 좋은 것은 하루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갔다가 단기 급락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제가 5일 주기라고 했죠. 단기 급락 딱 떨어지는데 5일 주기 사이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5일 주기마다 상승 추세, 월 사이클이 상승 추세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봉이 적이병 내지 적삼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표준이 되는 방법, 삼양이음. 그러니까 3일 상승 이틀 조정, 삼양이음. 가장 기본이 된다. 일주일 매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가가 주초에 열심히 올라가. 언제 꺾이느냐? 목요일, 금요일 꺾입니다. 올라서 3일 연속 올라가고 목금 꺾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한 사람들은 목요일 날은 무조건 목 치는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급락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중에 팔았다가 급락 떨어지면 금요일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종목이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운봉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겠죠. 3일 상승 이틀 조정.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5일 올라갔잖아요. 1, 2, 3, 4, 5. 단기 고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3일 상승 이틀 조정. 슈팅이 만약 5일 있으면 여기서 팔고 다시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가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주봉상 2주 내지 3주가 돼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가장 기본이자 FM이자 장세 바닥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약간 변형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세요. 힘이 강한 것은 자, 좋아요. 그러면 3일 상승이다. 아, 그렇죠. 뭐 좋다. 그러면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겠구나. 그럼 이틀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날 사야지 했더니 뭐예요? 종가에 올려놓죠. 힘이 좋은 것은 뭐예요? 그날 이렇게 추세 반전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보고 망칭 양봉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약간 이걸 응용하는 어떤 방법. 3일 상승 이틀 조정인데 종가에 들어올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가에 미리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3일 상승인데 하루 더 갔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일 주기이기 때문에 이 법칙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현재 했는데 약간 뭐 궁금하신거나 또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요. 또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숫자 5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걸 좀 실질적으로 종목과 함께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와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접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렇다면 강의를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반장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 챕터를 넘어가서 좀 살펴보자면 증권형 토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 로봇부터 AI 그리고 NFT까지 예. 이 흐름을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증권형 토큰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공부를 미리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좀 파헤쳐 볼까요? 먼저 정의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 다 보입니다. 오. 자, 오늘 뮤직 음원 관련된 부분이 떴죠. 네. 근데 AI 때문에 뜬 건 아닙니다. 증권형 토큰 때문에 떴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이들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을 아는 겁니다. 핵심을.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요거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준비를 약간 거창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네. 웹 1.0, 웹 2.0, 웹 3.0 이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웹 1.0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을 알려면은 그 홈페이지 알려면 개인이 다 그 기업 홈페이지나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과 개인 간의 관계에 인터넷 1세대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업에 있는 정보를 모두 포탈이 이걸 현재 수용을 하면서 기업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업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쪽에 어떤 관계 중심 관계로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종속 관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는데 웹 3.0 부분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읽기, 쓰기, 소유, 그다음에 개인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메타버스 어떤 움직임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흔들리는 부분들도 이와 연관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내용들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NFT가 뭐냐? 이렇게 NFT 거래사가 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NFT는 대체 불가능한 또 부분들을 보통 NFT를 좀 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현재 화폐, 그다음에 예술 작품. 이게 화폐는 현재 가상화폐는 실물화폐죠. 실물화폐하고 실물 자산하고 이렇게 1대1 연동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그다음에 이거는 가상자산, 요것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의 흐름들은 뭐냐면은 실물 세계 자산을 현재 가산하고 가상 세계산하고 연동을 뭐 시킨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NFT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현재 그 핵심적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NFT 거래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왜 실제 들어가 보면은 실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로 대표적으로 현재 디지털 예술품 관련된 부분들을 파는 겁니다. 주로 음원도 팔고 이것도 팔고. 결론은 NFT는 가상자산이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거래한다는 개념인데 결론은 NFT 거래소가 있고 홈페이지라고,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NFT 거래소니까 증권거래소 같은데 그 계산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홈페이지를 쇼핑몰을 개설한다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어떤 그 출발들이 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증권용 토큰은 증권용 토큰은 자,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ICO 가상화폐를 공개하는 것을 ICO로 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공개를 IPO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을 추진한 건데 증권용 토큰은 그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로 구체적인 자산의 근거에서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상 자산을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상장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두나무나 이런 데가 그 매매 수수료가 조 단위가 나오고 수천 원이 돼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증권사나 또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이거 증권인데 왜냐면은 실물 자산하고 가상 자산하고 연계를 좀 시키기 때문에 요거 증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증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제 법적 제도적 방침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뛰어들고 금융사에서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현재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좋다 이야기입니다. 좋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죠.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뭐라고 했죠? 쇼핑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디지털 자산의 쇼핑몰. 근데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별도로 개설 다 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는 이렇게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 뭡니까? 두나무. 우리나라 국내 4대 거래소에 두나무는 NFT 거래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업비트 NFT. 그다음에 빗썸은 빗썸 라이브. 그다음에 코빗은 코빗 NFT. 그다음에 코인원은 C2X NFT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라인넥스트에서 그다음에 카카오는 그라운드X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도시미르이나 클립드롭스라는 NFT 거래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특징주 부분들이 있는데 두나무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 에이스토리나 이거 많은 부분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빗썸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하고 합작을 하고 있고 또 초록 미디어의 협약도 가지고 있고 비덴트가 대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인원은 컴투스가 대주주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라인 같은 경우도 별도로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부분들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NFT 거래소와 메타버스 플랫폼 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NFT 거래소를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업체에서는 현재 위메이드, 그다음에 서울 옥션,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업체, 그다음에 다날, MBT, 뭐 한국과 컴퓨터,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이런 부분들이 NFT 거래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거래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 어떤 구축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대부분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언급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비덴트. 비덴트의 차트의 특징은 20일 주기 사이클.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들은 위메이드. 한번 급락 운봉이 떨어졌는데 중기에 대한 약세는 60일이 끝나야지 하락에 대한 거의 끝자락이 다가온다. 그래서 위메이드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조만간 뜰 종목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되고 먼저 좀 뜨고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과열 종목이어도 주봉상 적일병, 적이병, 적산병이 될 수 있다겠죠. 횡보가 되더라도 한 번은 더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날도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종목인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정말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로봇부터 AI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이 NFT에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 투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똑하시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화면으로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그 걱정과 고민을 다 날려버리는 시간으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상담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왔습니다. 49만 7천 원에 5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뒷자리 826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린 첫날은 무사히 넘겼지만 앞으로 주가가 지난해처럼 급등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약수익권이라서 고민이 더 되시는 것 같아요. 반장님,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현재 그 테슬라 쪽에서 현재 단가 인하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에 많이 잘 팔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가 인하가 돼야지 좀 있습니다. 여전히 보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에 해당이 되고 대중화가 뭐 서서히 진행이 될수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의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먼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 오늘 현재 매매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던 3일 상승 이틀 조정, 오늘 종가에 들어올렸죠. 오늘 장이 안 좋아도 종가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5일 주기를 타고 가는 전형적인 흐름들이고 또 이것은 주봉상의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니지만은 현재 본격적인 이제 상승에서 현재 상승 삿바가 나타났고 이번 주 양십자 도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소한 저기병 내지 적산병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현재 주봉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현재 여기를 보시더라도 주봉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 그다음에 이 냉난점에 있고 냉난점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 약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절반 이상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20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래 대칭폭만큼 그러니까 쌍봉 비슷하게 한번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좋은 부분에 해당이 돼 있고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고평가적인 영역이다 할지라도 이 박스권 또는 삼각수렴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1차 상승,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부분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격이 약 57만 5천 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만 원 정도가 좀 되는데 충분히 57만 5천 원까지는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중간에 일주일 정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격이 좀 높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지만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매도 목표가는 57만 5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세하게 우리 임상현 반장님이 말씀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111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코오롱 인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수가가 좀 높네요. 55,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코오롱 인더 오늘 종가가 44,500원이거든요.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만 원 깨지면서 바닥은 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힘을 내주지도 못하고 있네요. 라고 답답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반장님, 저희 코오롱 인더는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이제 코오롱 인도 인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산업 소재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또 화학 소재, 화학 제품 거의 이제 경기하고 거의 이제 민감하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생활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소재도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현재 활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어느 정도의 턴 어라운딩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차의 이제 소재 부분으로도 확대가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반전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11만 4천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2만 원 정도에서 보면은 거의 한 6만 원이 바닥인데 6만 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6만 원도 깨고 내려가서 거의 한 4만 원 정도에서 거의 이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반토막이 하나의 중요한 층이다 좀 생각이 되고 중요한 층을 절대로 깬다. 현재 깨고 내려가지 말라는 부분 못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가 깨고 내려갔더라도 이게 강한 층이기 때문에 2층 상단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약간 쉽게 내려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과매도 국면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 어떤 현재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점, 그다음에 이번 저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점하고 이번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저점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약간의 상반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가 올라올 때는 현재 첫 번째 부분은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에서 20일 주기 사이클 내외에서 한번 바뀌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반전이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에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이 부분에 2단 폭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5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중기적으로 보면은 11만 5천 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약간 5만 6천 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정도 약간 올라와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최근에 어떤 정확하게 매물대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그래서 박스권의 중심을 좀 잡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만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매수가까지 굳이 거지 마시고 매수가 근처까지만 올라와도 약간 뭐 조금 더 못 미치다 5만 2천 원이나 5만 3천 원 정도가 되더라도 현재 매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올라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약간 2월달, 3월달 좋아지면은 현재 코롱인더나 이런 쪽으로도 뭐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 2-3달 안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코오롱인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유, 핫한 종목이 들어왔네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자, NHN벅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높네요. 92,0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9,200원에 10% 정도 들고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NHN벅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렇게 AI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담 더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장님, NHN벅스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예, 자, 제가 강의 중간에 제가 시간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내일 다 생각을 했는데. 자, 현재 가상자산, 모든 것은 NFT화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뜨는 부분들,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술품에 해당이 됩니다. 미술품도 실물, 현재 미술품도 있고 디지털 미술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현재 NFT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빌딩이죠. 뭐 무슨 빌딩 이거를 증권사에 상장할 NFT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조각 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 시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음원 같은 경우도 저작권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음원 쪽으로도 NFT 자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원도 오늘 떠주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NHN벅스가 오늘 떠졌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현재 문자를 음악으로 이제 변환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순환매로 보면은 반드시 떠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증권 제가 오늘 뭐 강의에서 못한 이야기를 여기 같이 이제 하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부동산도 뜰 수가 있죠. 당연히 현재 한국 토지 신탁도 당연히 뜰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개인이 창작한 문서 이것도 당연히 현재 NFT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이런 메타버스 사업과 문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떠줬던 뭐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미술품 다음으로 음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NHN벅스도 이와 같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호재가 떴던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숨고르기 조정 뭐 이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또 음원 관련된 부분들을 NFT를 한다 하면서 추진을 좀 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전부 다 뭐에 투자를 했습니까? 4대 거래소에 투자하고 NFT에 투자를 했죠. 팬덤 어떤 그 플랫폼 가지고 이런 NFT 자산화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메타버스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떠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NFT 자산화가 음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원 관련된 부분이 써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고 뭐 다음에 뉴스가 뭐 내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현재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또 다음 주에 음원 관련된 뭐 메타버스를 준비한다 무슨 뉴스가 이렇게 빵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9,200원이 예전에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저점에서 5,200원이 현재 5,200원이 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따블이 되는 부분들이 되면은 1,400원이 되겠죠. 이렇게 1,400원이 따블이 되는데 1,400원에 거의 근접한 10,000원에 근접한 가격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까지는 한번 당장은 아니고 이번 주는 충분히 쉬어주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NHN 벅스 또는 현재 뭐 음원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상승사파 형태에 있죠. 뭐라고요? 오일 숙성. 오일 숙성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움직임이 또 중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현재 NFT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NFT도 틀 수가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인공지능이 물론 음악을 제작하는 뭐 그런 어떤 지금 인공지능도 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NFT 자산화다. 증권형 토큰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서 미처 다 이야기를 못했던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으로 또 이 종목이 들어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NHN 벅스 포함해서 자세한 관련된 종목들도 이야기를 좀 특징상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퓨런티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9632님께서 22,800원에 사셨고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테마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요즘 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나요?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현재 내용을 보면 카메라 모듈 쪽하고 이제 공장 자동화, 뭐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거의 이제 자율주행 쪽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최근에 전기차가 뭐 일주일 전부터 전기차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뜨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또 끼가 있는 것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은 이것도 서서히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 현재 이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단기 급등이 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주도주가 아닌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오른 동안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좀 상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어떤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바닥에서 최소 50% 이상 한 달 내에 다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후발 어떤 테마나 뭐 순환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준 가격이 한 달 동안 내내 통상에서 약 20 몇 %죠. 다른 종목은 50%, 100% 오르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지만은 이런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2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점 대비 50% 정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25,500원. 이 내외까지는 한번 충분하게 올라줄 수 있고 거의 한 3주 이상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소외된 부분이 있지만은 순환매로 한 번은 이렇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25,500원의 아래 단계인 24,500원이나 25,000원에 이제 매도 전략 하시면 되는데 피렌티에는 22,800원에 샀기 때문에 좀 수익 보고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월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프론티어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좀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임상현 반장님과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도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 반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 대결에서도 1등을 달리고 계시는 반장님이시라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 2번도 열려 있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1, 2부 모두 함께해 주신 우리 임상현 반장님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